빡앤이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2시간 전에 뵙죠. 2시간 됐나요? 예. 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평론가님은 한 2주, 3주 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더 된 것 아, 같은데요. 더 됐나요?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사 잘하시는 시사 평론 잘하시는 두 분 모시고 오늘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북 코인 의혹 뭐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쌍방울 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아태협까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혹인지 우리 평론가님이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뭐 가상화폐 관련 의혹이라기보다는 예, 이건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이화영 이제 그 대표 그 당시에 이제 평화부지사였는데 경기도 관계 하에서 지금 북한의 그 민족경제협의회 민경연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합의서까지 그때 이제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뭐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뭐 도시 관광 개발, 뭐 철도, 농축산, 뭐 에너지 이런 6개 분야.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화영 그 당시 이제 지사가 이제 부지사가 관계가 됐고 그 대가로 예. 쌍방울 측이 이런저런 이제 명목으로 이제 이화영 대표에게 한 3억 2천만 원 정도 그 뇌물을 공유한 거 아니냐. 그 뇌물에는 이제 법인카드를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도 쓰고 포함해서 선물도 받고 뭐 이런 거였죠. 예.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하여튼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종의 뇌물, 정치자금 관련한 뇌물 그런 거로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수사. 이게 근데 이제 대북 코인에서 뭐 약간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대북 사업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코인 문제까지 얽혔는데 박 의원님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코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좀 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건 어쨌든 이화영 그 전 경기부지사가 이제 쌍방울의 사회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을 중간 연결 고리로 해서 쌍방울과 이재명 지사 간에 일종의 이제 뇌물 공여와 수수 이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냐, 대북 사업의 뒤를 봐주면서 그 수사를 저 의심을 갖고서 수사를 하다가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수수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지금 쌍방울을 어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그와는 또 갈래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북 사업의 일환이긴 한데 쌍방울이 앞서 말씀하셨던 북한의 그 민족경제협력연합회하고 2019년에 선양에서 만나가지고 일종의 이제 경제협력 사업 계약서를 체결을 하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 분야. 특히 이제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라는 것이 광물 자원 개발을 독점하는 이런 독점 사업권을 그때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떤 경제협력 사업의 대가가 북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내용을 보면 외환관리법이에요. 외환관리법. 당시에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상적인 송금 경로를 거치지 않고 즉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이른바 인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책갈피 이런 데다가 달러하고 위안화를 숨겨가지고 무려 우리 돈으로 한 뭐 60억이 넘는 60만 달러 이상의 그런 어떤 60억 달러죠. 60억 달러 이상의 이 비정상적인 그런 송금이 외화 반출이 중국으로 갔고 그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 아니겠냐. 이걸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죠. 60억 달러면은 너무 크고요. 600만 달러가 아닐까. 60억 달러면 조 단위가 되기 때문에 600만 달러. 그래서 애초에 이게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는 갈래가 막 커져가지고 판이 커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 비정상적인 북한과의 이런 사업계약 과정에 이재명
지사는 당시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요걸 이제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단계고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그 평화교류 협의회 네. 사실은 대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단체죠. 그렇죠. 그 단체가 이른바 이제 북한판 이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 그 화폐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정황까지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복잡하면서 예. 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이게 사실 쌍방울과 관련된 거지만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외화 밀반출을 하고 여기에 뇌물이 오가고 요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쌍방울의 관련사에 이제 변호사가 취업을 해가지고 일종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재명 그 예전에 경기도지사가 재판받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거에 변호사비 대납을 한 거 아니냐 쌍방울이 요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코인이 갑자기 이제 뜬 거예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북한의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너희의 결제 시스템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은 미국에서 63개월 형을 받고 이제 5년 이상 형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성남시나 이쪽에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세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자 이제 여기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처음에 알려진 게 지금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하면서 이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왜 미국 출장에 갔느냐? 미국 출장에 간 게 이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을 창시한 사람 그래서 구속된 사람을 뉴욕 남부검찰청에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거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야 지금 범죄 실토하는 거야 너희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상황인데 일단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걸 감지를 하고 그걸 중단시키라는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찌 됐건 그 사실은 김의겸 의원이 굳이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예.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사실은 별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화두가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외환 그 불법 해외 반출 17조에 달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확인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뭐 투자, 일종의 갭 투자 이런 걸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간 거다. 그 중에 이제 뭐 혹시 북한 자금도 섞여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설이 막 제기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17조 원은 현재까지는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건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그냥 그렇죠. 순수하게 코인 투자로 빠져나간 그중 일부가 예.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인들이 이제 관계된 것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하고도 연계성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지금 현재가 딱 제기가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 얘기를 떡 하니까 이거 다 이렇게 뭐 이게 정권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여러 설들이 막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그리피스 관련해서는 그때 이제 이 한국에 있는 그 조력자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에리카 강이라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커뮤니티가 네트워크 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이제 좀 있다는 식의 그런 멘트가 좀 들어간 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야당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그 대북 사업 관련한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그 건하고는 시차가 좀 존재하는 거고 일단 이재명 시장이 이때는 시장 시절이던 때고 그리고 지금 이메일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뭐 연관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 연계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에리카 강과 버제이 그리피스가 서로 주고받은 메일에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그런 북한이 구축하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예를 것까지 들어서 나온 이제 거죠. 국내 그 조력자라는 분이 뭐 이재명 지사하고 그 당시 시장하고 만나고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눴다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확인한 해서 이번에 좀 공개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뭐 아시다시피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뉴욕 남부 검찰청을 방문을 했다는 거고 이 그리피스 사건을 수사한 이제 그 검사도 만났다는 거고 예. 그때 이제 함께 갔던 부장 검사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거를 캐고 있다. 코인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이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그 공개를 한 거예요. 김의겸 의원이.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는 이거 뭐 범죄 제보하는 거냐.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미국에 왜 그런 다녀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한국 정부가 먼저 요구해서 그야말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재명 그 대표의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특명을 띄워서 보내서 하명 수사를 하고 있냐. 관련해서 캐가지고 와가지고 이 수사를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쪽에서 이제 이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한국 내에도 관련자들이 있다. 예컨대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대북 제재를 피해가는 우회로를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북한 측에다 제안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한국 내 조력자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또 공조수사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했어요. 법무부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수사협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헛발질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고로 답해주세요. 아직까지 모르죠 사실. 아직까지 모른다. 제가 보건대는 뭐 그 명확한 혐의가 뭐 포착이 돼서 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뭔가 이 건과 관련해서 그리피스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뭐 내통을 했다. 뭐 이러면 이제 큰 건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들이 전개가 됐다라든가 이러면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예 조금 전에 이제 국내 조력자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피스 그 사람은 아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꽤 있는 에리카 강이라든지 뭐 아직 피해자는 아니고요 그냥 꽤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 겁니다 있다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내에서 움직이면서 뭐 국내에서 여러 사람하고 접촉했을 테니 거기 또 혹시 관련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권과의 연계성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연계성은 지금 소문으로도 떠도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다. 예.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김의겸 의원의 헛발질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성급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이제 모종의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정황만으로 봤을 때 관심을 표했을 수는 있죠.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이. 근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수사의 대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팩트는 버질 그리피스라는 그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실제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서 열린 세계 가상화폐 포럼인지 뭐 이런 모임에 가서 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화폐를 가상화폐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 제재를 금융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 그게 이제 대북제재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63개월의 형을 받고 지금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든요. 미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와 관련된 협력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수사 공조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한동훈 장관이 주되게 설명한 건 암호화폐 관련된 사법 공조를 위해서 갔다. 미국이 아무래도 그런 경험도 많고 구체적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주된 요구였는지 모르겠으나 한동훈 장관이 가서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한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재명, 박원순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어떤 구체적 혐의를 두고 뭔가 수사를 기획하고 있다.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데 사실 이와 관련된 문건이 인터넷에 떠돌고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던 거는 지난 대선 때부터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선 때부터 돌았어요? 네,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구글 검색하면 나온다는 문서,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뭐 북한 가상화폐 관련설, 그 문서는 그렇게 아주 체계적인 문서가 아니고 좀 조잡한 문서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전부터 떠돌던 건데 그거에 기초해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간 거하고 연결시켜서
너희들 지금 무슨 모종의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주당 정치인들 향해서 뭐 대대적인 어떤 공작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찌른 거죠. 예.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지금 범죄 자백하냐.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예. 목 챙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예. 이렇게 이제 받아친 거죠. 그 한동훈 뒤로도 장관의 그 말하는 스타일이 맨날 그래요. 예. 예, 검찰을 두려워하는 거는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뒤로 몇 차례 이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검찰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수사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로 이제 확정된 것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국내에 어떤 동조자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정치인 관련성은 모릅니다. 예. 그냥 관심을 표했다 정도인데 관심을 표했다가 어떻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우겸 의원이 좀 방어적으로 예. 너무 좀 앞서간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반반이다, 앞서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야,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후딱후딱 가네. 이게 사안이 복잡해서 그랬는데 일단은 광고 듣고 1부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니에요? 벌써 아니에요? 자, 잠시만요. 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진행을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순간 땀이 삐질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 얘기까지 막 엄청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잠잠해졌다. 국정감사 기간에 막 김건희 여사 뭐 논문도 그러고 막 할 것 같았는데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좀 민주당에서 딱 들고 나올 것 같은가요? 평론가분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미 김 빠진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 김이 빠졌다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보건대는 그 이슈에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할 것으로 예,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예. 자 그런데 이걸 너무 불꽃을 빨리 터트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번 총선 직전에 임박해서 예.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막 터져서 그때 집중 공세를 하는 편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법도 제가 보건대 이거 당장 추진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슈 제기만 해놓고 던져놓기만 하고 이거는 일단은 소강 상태로 그냥 두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최근에 싸울 일이 많아졌잖아요. 네, 싸울 거리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곳곳에 지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아마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공격할 게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더욱더 이 이슈는 지금 뒤로 밀리는 그런 형국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는 봉사활동을 이 이슈를 좀 잠잠하게 해서 봉사활동을 다니신 건가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행보가 과거에 비해서 덜 노출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구설도 잦아들고 또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관심도 잦아들고 그러니까 이슈의 휘발성도 조금 이제는 잦아드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관련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구속도 되고 무려 뭐 수십 명이 이 구속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예. 남아 있고 그다음에 허위 합격력 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송치를 안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뭐 논문 이 문제는 뭐 사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정치 도의적인 차원에서 남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새롭게 불거진 문제들이 이른바 뭐 사적 수주 논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이상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자기 그 지인들이나 이런 예.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유무형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렇게 국정을 사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 그건 아직 이제 덜 드러났어요. 예. 일부는 나왔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략적 접근을 감정적 접근보다도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이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럴 만한 거리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혹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 이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 그럴 만한 거리가 돼?
이제 이런 여론이 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문문 표절 국정조사 하면 이상한가요? 글쎄요, 그게 어떤 사법적인 문제이거나 어떤 무슨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연구 윤리 차원에서 도의적인 문제고 정치 도의상의 문제고 뭐 거짓말한 문제 이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돼? 그냥 국정감사에서 하면 되잖아. 교육위에서 열심히 따지면 되고. 예. 물론 증인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국정감사 제대로 못하는 건 맞는데. 다 출장 가셨어요, 우리 총장님들. 네, 정치 공세로서 예. 국정조사 하자. 예.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예. 국정조사가 합의될 만큼의 여론의 어떤 설득력, 그러니까 여당도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여론의 휘발성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커피 쿠폰 이벤트 계속되는데요.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이슈앤 피플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숫자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 50원 유료 문자고요. 이 숫자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차 세워놓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